근데 내가 여기에서 더 이유라고 생각했던 점이 뭐였냐면, 여기에도 사진을 띄워줄 텐데 협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반갑습니다. 홍길동전입니다. 오늘 영상도 반말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급 호텔과 이류 호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제목과 똑같이 얼마 전에 내가 협박을 당했거든.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10월 달에 부산에서 BTS 콘서트가 계획이 되어 있어. 이제 BTS 콘서트를 부산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발표를 하고 나서 부산 쪽에 있는 많은 소들이 갑자기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 부산이랑 대구에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페이지랑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거기 있는 업체 중에 몇 군데에서 나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순간의 캡처를 이용하여 상호와 위치가 모두 노출된 상태의 게시물을 삭제하시지 않는다면 저희 측에서도 법적 절차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우지 않으면 보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야. 사실 뭐 언론사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직접적인 다이렉트 소통 방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 카톡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 왜냐면 언론사들에게는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하는데, 나한테는 그냥 바로 지우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는 거.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게시물을 지우긴 했는데, 지운 이유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 업체들만 가격을 올린 건 아니거든. 그런데 이 업체들만 노출이 되는 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웠던 부분은 있는데, 이제 협박이 무서워서 지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말아줬으면 해. 이 얘기를 먼저 해주면서 이제 뒤에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먼저 해볼 얘기는 드라마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드라마 남자친구 안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호텔의 대표인 송혜교 씨, 그 차수연 대표와 그 직원인 박보검 씨와 연애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송혜교 씨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호텔 내에 있는 뷔페를 찾아가. 뷔페의 지배인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려갔는데 테이블이 한 개가 더 배치가 된 거야. 그 지배인한테 물어본 거지. 테이블이 하나가 더 들어왔네요. 물어보니까 지배인이 그냥 되게 낭창하게 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그러자 이제 차소연 대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면 가격을 내리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뷔페의 지배인이 되게 좀 벙찐 표정으로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었지. 그때 이제 차소연 대표가 했던 말이, 손님을 더 받겠다라는 것 같은데, 지금 호텔의 뷔페 가격에는 고객들이 오셔서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 지금 비용인데, 테이블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그 비용을 동일하게 청구하는 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내렸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였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배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테이블 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차수연 대표,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장사하지 말고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호텔에서의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손님들에게 음식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호텔에 온 손님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컨텐츠의 일부로서 차수연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런 쾌적한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이 가격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특급 호텔이라는 곳은 단순히 고객들에게 어떤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퀄리티의 서비스와 음식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특급 호텔이라는 거거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제품과 상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품과 상품은 뭐가 다를까? 자, 내가 오늘 오랜만에 다른 소품을 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여기 있는 허니버터칩, 과자지. 이거는 제품이야. 제품은 뭐냐면, 딱 특정된 타겟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물건을 제품이라고 얘기해. 흔히 우리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물건들이 이런 과자들이나 아니면은 라면 같은 공산품,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대부분 제품이라고 불러. 그리고 상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품은 기본적으로 타겟이 된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서 파는 것을 상품이라고 얘기해. 뭐 예를 들자면 뭐 명품이라든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호텔 뷔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겠지. 뭐 한정판 나이키 신발이나 아디다스 신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물건이나 상품을 원하는 특정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이거든. 그래서 이것들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제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왜냐면 대체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품들은 대부분 대체가 가능해. 상품도 대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어떤 물건들이 많이 없는 편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 가치라는 것은 팔렸을 때 더 높이 책정되는 경우도 많거든. 예를 들자면 한정판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에도 파는 가격은 20만원, 30만원에 팔게 되지만 그걸 가진 사람이 되팔 때는 그게 몇백만원이 되고 몇천만원이 되기도 하거든. 왜냐하면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라는 것이 더 뛸 수도 있는 것이 상품이야. 상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특정 사람들에게 한정된 물건이나 재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상품이라고 하는데, 제품과 상품의 다른 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품은 갑자기 가치가 뛰거나 그런 일이 잘 없어. 근데 상품은 좀 다르거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가치라는 것이 무한히 뛸 수가 있어.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것은 그 사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따라서 그 물건을 구매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특급 호텔이라는 것을 가는 이유는 그 특급 호텔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와 분위기와 퀄리티 때문에 특급 호텔을 가는 거거든.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끼리 거래를 했을 때는 그 가치가 무한히 뛸 수 있지만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가격을 확 높이거나 그런 일을 잘 하지 않는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뭐 아이유 콘서트나 BTS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잖아, 티켓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판매하는 그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 티켓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지 않아. 그 정해진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은 좀 다르게 갑자기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일이 잘 없어. 내가 오늘 이 허니버터칩을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에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한번 갑자기 가치가 확 오른 적이 있는 예외의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에 갑자기 SNS에 바이럴을 타게 되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던 일이 있었어, 예전에. 다 기억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제조사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가격을 더 높이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 근데 어떤 일을 했었냐면 여기에다 끼워 팔기를 많이 했었지. 그러니까 뭐 맥주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물건에 허니버터칩을 붙여가지고 이걸 같이 판매하는, 뭐 여튼 뭐 이런 식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예전에 시그니엘을 갔던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 그때 당시에 비수기였는데 하룻밤에 한 6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거기 갔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냐면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왜냐하면 도착을 하자마자 한 명의 직원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짐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체크인을 도와주고, 체크인이 끝나고 나서 방까지 안내를 해주고, 뭐 이런 일련의 어떤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단 말이야. 60만원이라는 이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어. 오히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충분히 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퀄리티 있는 서비스와 가치를 지닌 상품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이게 한 80만원, 90만원을 하더라도 충분히 내면서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시그니엘 호텔이라는 그 특급 호텔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서비스와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품과 상품의 차이점이 구별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앞으로 돌아서 다시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3번이 앞에 내가 드라마 남자친구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호텔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제품과 상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장사와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BTS 콘서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 수요가 늘어나면 갑자기 가격이 뛰고 가치가 올라가는 일은 꽤 자주 발생하는 일이야.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서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 BTS 콘서트가 10월 달에 부산에서 개최되기로 확정이 되고 나서 부산에 있는 모든 호텔과 모텔의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급 호텔들, 이런 호텔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수기 수준의 가격? 자, 지금 내가 확인해 봤는데 시그니엘 호텔 같은 경우에 평일에 한 50만원 정도 수준이고 주말에는 보통 한 60만원 정도 수준이거든. BTS 콘서트 하는 날 가격을 살펴보니까 그날 93만원이더라고. 한 50% 정도 더 비싼 수준이지.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앞에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잖아.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60만원이 아니라 80만원, 90만원 정도의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서비스와 상품이었다라고. 자, 특급 호텔과 일류 호텔의 차이점,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호텔과 브랜딩을 하는 호텔의 차이점을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30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지만 시그니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가격대가 한 90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격을 책정을 한 거야.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 고객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갑자기 높아진 것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운대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는 93만 원이라는 요금을 내고 충분히 사용할 만큼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단 말이야. 특급 호텔은 고객들과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본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고, 단순히 하루 이틀 장사해서 한두 달 장사하고 끝낼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서비스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고객과의 어떤 신뢰를 통해서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브랜딩이고 장사와 다른 차이점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협박을 받았던 이 호텔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뭐 한 20만 원 수준? 근데 갑자기 200만 원이 된 거야. 10배가 갑자기 오른 거지. 근데 이 숙소들이 과연 200만 원을 내고 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90만 원을 내고 가는 해운대 시그니엘보다 훨씬 더 좋은 서비스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런 가격을 책정한 이유, BTS 콘서트를 온 사람들은 왔다가 잘 곳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선택권이 없는 그런 고객들에게 가치가 없는 물건을 올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냥 할 사람은 사라,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갑자기 가격을 확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 고객들과의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비싸게 팔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격을 올린 거거든.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브랜딩을 하는 호텔이라면 그 가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 특급 호텔과 1위 호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했잖아. 특급 호텔과 1위 호텔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특급 호텔은 자기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 그리고 단순히 지금 오늘 하루 돈을 버는 것보다 고객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가격을 올리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선에서 올린단 말이야. 근데 1위 호텔들은 수요가 높으니까 그냥 이번 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만이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서라도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는 곳, 이곳이 1위 호텔이야. 근데 내가 여기에서 더 1위라고 생각했던 점이 뭐였냐면, 여기에도 사진을 띄워줄 텐데 협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호를 노출해서 올림으로써, 사실 상호를 노출한 것은 사실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긴 해. 근데 이게 내가 상호를 노출해야지라고 해서 노출을 한 게 아니라 어플을 캡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여기에서 하는 변명이 더 가관이었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 담당 직원의 실수로 0이 하나 더 붙었대. 그리고 담당 직원의 실수로 예약이 취소됐대. 원래 싸게 예약한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잖아. 숙박 어플이나 이런 데 올리는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번의 그런 컨펌의 과정이 있을 거고, 결제를 통해서 그 금액을 책정해서 어플에 올릴 텐데, 그 담당 직원 한 명의 실수로 인해서 그 가격을 잘못 올렸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잖아. 이날 BTS 콘서트가 부산에서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을 올린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나는 이해를 했을 거야. 근데 이 대처가 나는 너무 구차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해. 어쨌든 그 카톡을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그 상호를 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근데 그냥 이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격만 올린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 어떤 예시로 캡처를 해서 올렸던 그 부분들이 업체에 피해를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다 같이 잘못했는데 뭐 특정 업체만 잘못했다라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두들겨 맞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지웠는데, 뭐 여튼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특급 호텔과 1위 호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수요가 올랐을 때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 대처라든지 지워달라고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특급 호텔과 1위 호텔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느끼게 됐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특급 호텔을 가지 1위 호텔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저는 1위 호텔에 가지 않고 시그니엘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본인들의 가치에 맞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숙소에 가서 기분 좋게 콘서트 보시고 주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홍길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